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자, 오늘 10월 30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시장이 비교적 견고하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비스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 이상 강하게 빠진 모습입니다. 자, 도대체 왜 시장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비스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가? 그리고 모비스에게 지금 남아있는 재료는 어떤 게 있는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이번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비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 현재 박스권 하단 구간 내에서 시세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난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도 하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3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 박스권 하단 구간을 지지받는 자리에서는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무조건 1차, 2차, 그리고 3차 파동이 나오는데요. 모비스의 경우에는 현재 중입자 치료라는 재료가 남아있죠. 정부에서 바로 다음 달에 10조 원의 예산을 푸는데 이 중에서 3조 원 이상이 바이오 산업에 풀립니다. 자, 모비스의 경우에는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모비스 공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매 분기마다 정부 출연금 24억씩 지원받고 있죠. 자,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중입자 치료라는 확실한 결과값을 낸 만큼 다가오는 11월달 바로 다음 달에 정부 예산 10조 원이 풀리는 순간 모비스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 수혜주로 엮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 100억을 지원해주든 200억을 지원해주든 단순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기대감 하나로 주가는 무조건 시세 분출 자료로 이어질 거다. 자,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시세 분출이 안 나오고 있냐? 자, 지금 정부 예산안이 풀리고 있는데 2차 전제적으로 먼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만 지금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정부의 예산안이 바이오 섹터에 풀린 내용이 기사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11월 달에 정부 정책 이슈로 모비스가 엮이는 건 시간 문제다. 중입자 치료라는 확실한 재료가 남아있는 만큼 모비스 현 위치에서 횡보만 견고하게 해줘도 앞으로의 시세 분출은 시간 문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자, 기술적 흐름을 한번 보시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재료가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상승 추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박스권 구간 내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은 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비스 시가총액 현재 1100억 가량인데 소형주죠. 1100억은 소형주예요. 자, 소형주들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유통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비스의 중입자 치료를 보고 모비스에 진입한 큰 손들, 외인과 기관, 그리고 자금이 큰 개인 투자도 있겠죠. 자, 이러한 주체가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박스권 하단 구간에 지지를 받으면서 시세 분출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자리에서는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매도를 통해 저점에서 매집한 물량들의 차익 실현을 하겠죠. 그래서 모비스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커진다. 이해하셨나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커진다. 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 폭락하는 위치에서 저점이 높아지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 구간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비스의 경우에는 자금이 적을수록, 운영하는 자산이 적을수록 모비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물량을 매집했어도 고점 부근에서 한 번에 털 수 있는 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매수 잔량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 적기 때문에 모비스의 경우에는 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모비스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우선 모비스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고 변동성이 박스권 내에서 커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 자, 지난 상승 초기 국면 자리와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지난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도 박스권 구간 형성됐죠. 이때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나요? 아니에요. 박스권 구간 내에서 변동성 커지다가 박스권 하단 구간 이탈하고 시세가 말아 올려집니다. 박스권 하단 구간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계단식 하락흐름 보이며 고의적으로 개인들을 털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모비스는 세력이 주가를 주도하고 있다. 안 그래도 소형주인데 세력이 현 주가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어떻게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박스권 하단 구간을 정확히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상승 추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을 정확히 공략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권 구간 내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은 무조건 박스권 하단 구간을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8,100원 이 박스권 상단 구간에 물리셨다면 이건 여러분들의 매매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제가 지난 10월 18일날 어떻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10월 18일날 모비스 8,0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하라고 분명히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10월 18일 8,000원 이상 최고가 8,1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죠. 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최고가 부근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냐? 간단해요. 박스권 상단 구간에 시세 분출이 일어난 자리에서는 무조건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오는 즉시 시세는 어떻게 된다?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간단하죠? 현 위치에서도 앞으로 3차 파동, 1차, 2차 그리고 3차 파동 나온다 하더라도 이 3차 파동이 꺾이는 위치는 박스권 상단 구간 언저리가 될 겁니다. 이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저희가 매도를 할 동안 오히려 매수를 해서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매매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애초에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각을 재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왜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있을 때 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세력들의 물량 바지가 되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비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나는 고점에 물렸는데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은 현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무조건 비중 추가를 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고점에 물린 평단가를 현 저점에서 무조건 낮춘 다음에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시세 분출이 이어지면 이때 수익으로 빠져나오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박스권 상단 구간 최고점 부근에 물렸는데 현 위치에서 손만 빨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시세 분출 자리 3차 파동이 나오는 자리에서도 탈출밖에 못해요. 수익을 못 챙깁니다. 왜? 나는 이미 고점에 높은 평단가를 보유하면서 물렸기 때문에 앞으로 3차 파동 강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와도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탈출밖에 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 가지 남아있는데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척하다가 흐름이 꺾여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전형적인 하락 추세를 정통으로 맞으며 마이너스 50%의 계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 추가적으로 이탈하면 2,000원까지 열려있어요. 자, 지난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도 박스권 하단 구간 이탈하는 자리에서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가죠. 이 점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자, 모비스 현 위치에서 아직 3차 파동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3차 파동은 지난 2차 파동 헤드앤숄더 패턴의 머리 파동보다 무조건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제가 8천억짜리 헤지펀드 10년 동안 돌리면서 확실하게 얻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차 파동, 1차, 2차, 3차 파동. 3차 파동은 무조건 2차 파동보다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부 지원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붙으면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현 박스권 하단 구간 추가적으로 이탈하거나 횡보하는 자리에서 무조건 비중 추가 견고하게 끝내둬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지금 당장 모비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숫자 1번 빠르게 남기세요. 어디로? 010-469-9671. 제가 모비스 마지막으로 매매 타점 잡아드린 게 10월 18일날 8,0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타점 잡아드린 게 마지막이었어요. 여기서 매수 타점은 조만간 나갈 겁니다. 왜? 현 박스권 하단 구간 지켜주면서 박스권 하단 구간만 지켜주며 시세가 횡보만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3차 파동 나오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는 무조건 수익 실현할 수 있다. 현 위치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만 올라와도 20% 이상의 수익률이 확보된 만큼 박스권 하단 구간 현 위치에서 횡보하거나 단기적으로 이탈하는 자리에서 무조건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특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비중 추가 확실히 해서 고점에서 물린 평단가 확실하게 낮춘 다음에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돌파하는 시세에서 수익으로 빠져나와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제가 11월 초까지는 분명히 모비스의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확실한 비중 추가 단가와 그리고 모비스 지난 10월 18일날 제 말 듣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재진입 단가,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시세 횡보하거나 단기적으로 이탈하는 흐름 나올 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 모비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나 모비스 지난 고점에서 제 말 듣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제가 그냥 무료로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맨날 이렇게 박스권 상단 구간,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진입하지 말고 박스권 하단 구간, 위와 같이 정확한 타점에서 진입해서 수익 좀 챙겨 가시라고 제가 그냥 무료로 타점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매매 타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모비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특히 숫자 1번 지금 당장 빠르게 남기세요. 어디로? 010-469 96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렸는데 나중에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매집을 못했다, 나는 고점에서 물렸는데 3차 파동이 나와서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돌파를 했어도 수익을 못 챙긴다, 나는 탈출밖에 못한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말고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 96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그냥 숫자 1번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제가 11월 초까지 어떻게 해드려요? 박스권 하단 구간 모비스 횡보하고 있을 때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와 지난 고점에서 수익 실하신 분들은 정확한 재진입 단가까지 알려드려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3차 파동 나오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리니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 96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남기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010-469 967을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모비스로 확실한 수익 좀 챙겨 가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